자, 먼저 나오는 게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에서 첫 번째로 보호 원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계열. 두 개는 복습이고요. 세 번째 오늘 나갈 게 현대 원자 모형. 원자수.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기 이전에 바로 보호 바로 직전이 누구였냐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바로 보호 직전의 원자 모형이에요. 보호 직전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준 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었어요. 기억나죠? 이걸 행성 모형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행성 모형. 자, 행성 모형으로 불렀던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야. 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얘가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 원운동이라는 녀석은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파동을 발생시킵니다. 쉽게 말씀이 예를 들었던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어떤 회전하는 물체, 이런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등속도로 이렇게 운동을 시키면은 전혀 힘을 받고 있지 않지. 그래서 파동이 발생되지는 않거든. 근데 얘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흔들림이 생기죠. 가속도 운동은 파동, 흔들림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세 번째, 원운동이란 녀석은 어떻게 분석할 거냐는 거야. 원운동은 과연 파동이 발생될 거냐 안 될 거냐. 여러분 느낌 어때요? 왠지 발생될 것 같지 않나요? 자, 파동이 발생됩니다. 실제로 원운동도 가속도 운동으로서 파동이 발생이 돼요. 파동이 뭐냐면 파동이 곧 에너지야. 다시 말해서 파동이 발생된다는 건 여기서 에너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지. 누가 뿜어내는 에너지겠어? 이 전자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뿜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자가 현재 이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에너지를 가지고. 근데 자기 에너지가 점점 떨어진다고 상상해봐. 플러스가 자기를 계속적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내가 에너지가 점점 떨어진다면 플러스 쪽으로 원자 핵 쪽으로 계속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은 끌려가가지고 에너지가 점점 빠지니까 점점 안쪽 궤도로 들어가서 언젠가는 원자핵과 충돌해서 이 원자는 소멸되게 됩니다. 원자란 양성자, 즉 원자핵과 전자가 일정한 공간을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공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 원자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전, 아주 옛날부터 역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슈를 제시를 했고요. 우리가 제시한 이 이슈가 맞다면 이 수소로부터 또는 이 원자로부터 빠져나오는 에너지는 작은 에너지부터 큰 에너지까지 단계적으로 쭉 빠져나올 거다라고 상상을 한 겁니다. 에너지가 쭉 빠져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값은 뭐와 똑같은 값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자, 러더퍼드, 네가 제시한 원자 모형에 의하면 이 전자는 계속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 그래프로, 스펙트럼으로 표현하면 작은 에너지부터 큰 에너지까지 주르륵 나올 테니까 이러한 형태가 나올 거야. 실험 한번 해보자. 실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수소 방전관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요. 자, 이 수소를 집어넣어요. 수소기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건 이 전자들한테 에너지를 잔뜩 넣어주는 거야. 자, 방전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건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들한테 에너지를 충분하게 공급한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걔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돼요.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불안정해지거든요. 불안정한 녀석들은 다시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때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할 수밖에 없어. 근데 방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런 형태로 연속적인 형태로 방출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예측한 바는 뭐가 된다? 연속 스펙트럼을 예측하게 돼요.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실제 실험 결과는 이렇게 선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과학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보어라는 학자가 나오게 되는 거야. 보어.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어의 원자 모형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어가 제시한 원자 모형은 지금 어떤 원자 모형이길래 이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바로 보면 되겠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은 다른 말로 껍질 모형으로서 이 러더퍼드는 껍질의 개념은 제시하지 않거든요. 네, 이 사람은 껍질, 1차 껍질, 2차 껍질, 3차 껍질, 껍질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요. 전자가 껍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여기, 이게 수소야, 수소인데 이 전자가 여기 1차 껍질을 돌고 있죠. 1차 껍질을 돌고 있는 수소한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쭉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플러스가 자기를 잡아당기지만 에너지가 많으면 우후 멀리 도망갈 수 있잖아. 멀리 도망가서 바깥 궤도를 돌고 있다가 다시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안으로 쑥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만약에 이 전자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치자. 첫 번째, 여기서 1루 떨어질 수 있겠죠. 또는 여기서 바로 1루 떨어질 수 있겠죠. 또는 여기서 바로 1루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때 방출한 에너지가 이만큼, 이때는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이때 이만큼의 에너지 방출하고요. 여기서 1루 바로 갈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요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그것이 아까 선의 형태로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선 스펙트럼 모습 기억나죠? 그게 바로 이걸로 설명이 된다. 이거밖에 설명할 수 없다. 껍질의 모형을 제시를 해야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사람이 바로 보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이 가정한 건 있어요. 가정한 게 뭐냐면 이 전자가 여기를 돌 때 또는 궤도를 돌 때 얘처럼 에너지를 손실하지는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그 가정을 완전히 이 사람들은 에너지가 손실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보어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손실을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에너지 손실이 없고 걔네가 궤도를 이탈할 때만 에너지를 출입한다. 에너지가 출입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껍질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껍질은 K 껍질, 두 번째 껍질은 L, M, N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고 정한 이유 설명했죠? 어떻게 설명했어요, 쌤이? 보어가 K-팝을 너무 좋아했다. 당시도 K-팝 열풍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믿고 있죠? 역시. 자, K라고 정한 이유는 일단 K-팝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첫 번째 껍질 이름이 K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고 당시 K로 정한 이유는 이게 첫 번째 껍질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랬죠. 만약 이걸 A 껍질이라고 정했는데 나중에 안에 껍질이 또 발견되면 어떡해?
그러면 난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로 정했습니다. 우연히 코리아와 같죠. 그죠? 다행입니다. 자, n equal 1, n equal 이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껍질의 개수를 주양자수라고 불러주게 돼요. 자, 보어의 두 번째 업적은 뭐냐면 보어는 각 껍질에 전자가 존재할 때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냅니다. 에너지 값에 대한 일반식은요. 일반식은 n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kJ/몰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식을 세우게 돼요. 자, 첫 번째 껍질은 n에다가 1을 집어넣는데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1312의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가 왜 들어가는지도 얘기했죠. 마이너스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이게 무한대까지 완전 무한대에 해당하는 어떤 껍질이 있다면 이 무한대에 있는 이 전자는 전자기력을 받아 못 받아? 안 받아. 그러므로 이거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리고 얘가 가진 에너지 얼마? 0.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얼마로 정의한다? 0이라고 정의하고 안쪽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다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더 붙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설명했어요. 가장 에너지가 많을 때가 0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고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껍질은 1 집어넣으면 되고 두 번째 껍질은 2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1310이라는 숫자가 되게 껄끄러운 숫자거든요. 껄끄러운 숫자라서 실제 계산할 때는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이 값과 이 값의 비가 몇 대 몇이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상대적으로 나중에 이거를 K라고 치환을 해서 마이너스 N분의 K, N제곱분의 K 1차 껍질. 그러므로 첫 번째 껍질 어디 갔냐? 첫 번째 kop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K라고 쓰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K.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유전자, 이 녀석의 에너지가 얼마냐? 그럼 원래는 4분의 1312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2의 제곱분의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K라고 표현한다고. 마이너스 4분의 K.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K가 되겠죠? 네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6분의 K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차이를 구해라. 두 번째 껍질에 있던 녀석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하겠느냐. 이 에너지의 차이만큼 방출되겠죠? 그죠? 에너지 차이만큼. 다이가 빼보자. 안 뺄 거야? 자꾸 정신 빠져나가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두 번째 껍질에 있던 게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 에너지를 방출하겠어, 흡수하겠어? 얘가 에너지가 많잖아. 에너지가 많은 놈이 적은 놈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에너지를 방출해야죠. 그럼 에너지를 얼만큼 방출하냐 할 때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를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E2 마이너스 E1을 해주면 E2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고요. 빼기 첫 번째 껍질이 얼마다?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마마 뿔뿔 되죠. 그래서 얼마 된다? 4분의 3K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깔끔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10이 다 써가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큰 에너지를 가진 것에서 작은 에너지를 가진 걸 빼면서 계산을 해내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를 애들이 제일 어려워해. 그래서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마이너스 들어간 것부터 이해가 안 돼.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갔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어려워요. 이제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낼 수 해결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요. 에너지가 적은 상태를 이제 바닥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불안정하다 그랬죠? 이름하여 들뜬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딱 떨어져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었을 때를 바닥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당연히 흡수해야 되고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준다? 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이.
전자가 전이 된다. 올라가는 것도 전이 된다고 표현하고요. 내려오는 것도 전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전이 됨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나 흡수가 되고 얼마나 방출되는지에 대한 계산값은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 쌤이 방금 해준 계산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계산법이에요. 이게 여기 1311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K라고 치환해서 많이 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억해야 될 또는 이해해야 될 어떤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야. 봐봐, 요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거 아까 껍질 그래프에서 이거 자, 첫 번째 전자를 1번 껍질에 있는 전자를 2번 껍질로 당길 거야. 이때 엄청 어려워. 힘들어. 왜 그럴까? 아니 원자핵과 거리가 엄청 가깝잖아. 엄청 가까운 녀석을 잡아 당겨서 일로 올려야 되니까 엄청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즉 1차 껍질에서 2차 껍질로 올릴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1차 껍질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2차 껍질로 올릴 때 이따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만큼의 에너지 간격을 얘기해 보시자. 보입니까? 2차 껍질에 있는 전자를 3차 껍질로 올리는 건 쉬울까 어려울까? 아까보다는 쉬워요. 그죠? 아까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 3차를 4차로 당기는 건 더 시군중 먹히죠. 요만큼밖에 안 필요해. 그래서 완전 신기한 건 뭐냐면 2차 껍질로 올린 녀석을 무한대까지 당길 때 필요한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라서 1차 껍질을 2차 껍질로 올리는 에너지보다 2차 껍질에서 무한대로 올린 에너지가 비교하면 얘가 더 큽니다. 보여요? 1차에서 2차 올린 데 필요한 에너지가 2차에서 무한대까지 올린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크다는 거야. 알겠죠?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커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출입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출입하는구나. 실제로 이제 필요한 사람은 계산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출입하는지 계산도 가능해요. 자, 이 관계가 이해가 됐다면 이제 이 그래프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관계가 에너지 차이가 엄청 크죠. 그래서 무조건 어디서 출발하든 1차 껍질로 떨어지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겠네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학에서 전자기파라는 말로 빛이죠. 빛은 에너지가 많은 빛부터 에너지가 중간인 빛, 에너지가 별로 없는 빛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눈으로 볼 수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다 해서 무슨 광선? 가시광선. 표현에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가시광선이라고 표현하고요. 가시광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적은 게 이쪽이야. 이쪽에 에너지가 적은 거고 이쪽에 에너지가 많은 거다. 에너지가 적은 게 적색이고요. 에너지가 많은 쪽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한자어로 자색이라 그래. 빨간색은 한자어로 적색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적색부터 자색까지만 눈에 보이고 그 외의 색깔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적색 바깥쪽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죠. 다른 말로 적외선. 자색 바깥쪽 영역도 눈에 보이지 않죠. 다른 말로 자외선이에요. 그죠? 그럼 자외선과 적외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조는 건 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보이단 말이야. 딱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게 자외선 쪽, 에너지가 적은 게 적외선 쪽. 그러면 2차에서 1차로 떨어지는, 3차에서 1차 떨어지는, 무조건 1차로 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무슨 영역에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외선 영역에 빛이 방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냈다?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전자 껍질 저 위에서 1차 껍질로 떨어지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네. 마치 어느 영역?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한다는 걸 알아내고 그 영역들을, 그 영역의 스펙트럼들을 라이먼 계열의 스펙트럼이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먼 계열이 여기 정리되어 있어요. 왼쪽 끝에가 가장 에너지가 많은 쪽을 말합니다. 왜냐면 이게 2400, 0 이런 게 뭐냐면 바로 파장이거든요. 파장.
파장이 뭐냐면 요 마루부터 마루까지 요 길이가 파장이야. 마루부터 요 마루까지 길이가 파장이라니까. 파장이 긴 게 에너지가 적은 녀석이고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많은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장이 엄청 짧은 거 400, 300, 200 짧죠? 짧으니까 에너지가 많은 쪽.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쭉 나열돼 있으면 숫자가 적은 쪽이 파장이 적은 거니까 에너지가 많은 쪽.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 왼쪽에 존재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1차 껍질로 떨어지는 건 무조건 자외선. 그럼 2차 껍질로 떨어질 수 있잖아. 3차에서 2차, 4차에서 2차. 2차로 떨어지는 것들은 중간. 그리고 중간가 어딨어? 가시광선 영역에 빛이 방출되겠네요. 이걸 발머 계열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발머 계열의 빛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돼요. 세 번째, 3차 껍질로 떨어지는 것들은 적외선 계열의 빛이 방출되게 되겠죠. 그래서 3차 껍질은 파셴 계열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1차 껍질, 2차 껍질, 3차 껍질 각각의 껍질로 떨어지는 것을 라이먼, 발머, 파셴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통으로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얘기가 정리가 된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안 풀린 사람들은 지금 82쪽의 문제를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먼저 풀어보세요. 다시 풀어보세요.